자, 지금까지 영양선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영양선을 작성할 때 앞에 개념에 따라서 매 지점별로 그렇게 충력과 전단력과 모멘트를 다 구하게 된다면은 너무너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영양선을 작성하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뮬러 브레슬라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요 사람이 150년 전에 영양선의 일반적인 형상 어떻게 생겼는지를 빠르게 작성하는 기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자, 제일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발력에 관한 영양선을 작성해라, 전단력에 관한 영양선을 작성해라, 휨 모멘트에 대한 영양선을 작성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구조응답이라고 부릅니다. 내력, 구조물의 외력이 작성했을 때 구조물의 반응, 내부에 숨어 있는 반응입니다. 했을 때 이 영양선의 형상은 구조물의 응답에 해당되는 구속을 제거하고 거기에 단면력을 작용시켜서 만든 형상과 구조물의 찌그러진 형상과 처짐 형상과 같아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음과 같은 외팔 내민보가 있다고 합시다. 보인데요.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네, 이걸 내민보라고 합시다. 내민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내민보에 A점에서의 발력에 관한 영양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Influence line for 발력, A점에서의 발력을 뭐 VA라고도 하고 혹은 RA라고도 합시다. 그러면은 influence line 영양선 for 뭐에 대한 VA 혹은 RA에 대한 영양선을 구해라 라고 합시다. RA 리액션 A점에서의 발력에 대한 영양선을 구하라 그러면은 영양선을 구하는 방식은 A점에서의 발력을 해제시켜줘요. 원래 발력이란 것은 얘가 꽉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 걸 풀어줘요. 풀어주면 얘가 아래 위로 막 움직이겠죠. 그죠? 아래 위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발력의 방향은 이쪽 발력이잖아요. 리액션 A. 리액션 A의 방향으로 하중을 1이라는 하중을 가해줘요. 가해주게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면은 보가 어떤 형상이 돼요? 이런 형상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발력 영향선 for RA의 형상은 다음과 같은 형상입니다. 밑줄을 긋고 영향선을 그리는데 이런 형상을 영향선 발력에 대한 영향선이다. A점에서 발력에 대한 영향선. 이거를 계속 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1을 하중을 1로 갖다 놓고 발력을 구해봤더니 여기가 1이고 여기서 1을 갖다 놨더니 A점에서의 발력은 0이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구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자, 형상은 변형 형상이고요. 구조물의 변형 형상이고 정정 구조물일 때는 무조건 직선이다. 직선. 네, 직선. 고요. 그 다음에 자, B점에서의 발력에 대한 형상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게 RB influence line for RB라면 B점에 하중 2를 가해주고 B점을 먼저 구속을 풀어줘요. 왜냐면 2를 가해줘봤자 구속이 있으면은 얘가 변형이 안 발생하잖아. 그래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변형을 풀어주게 되면은 롤러처럼 만들어주는 거지. 굴러다닐 수 있게. 그래서 위로 굴러갔어. 굴러갔더니 얘가 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직선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의 크기 값은 얼마냐 하면은 여기서의 크기 값은 2를 가해줬으니까 발력이 여기서 2를 가해줬을 때 생기는 발력은 1이잖아요. 그죠? 발력은. 그래서 요 점의 크기만 하면은 비례식에 의해 가지고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해가지고 요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각형의 닮은 꼴의 법칙. 네. 요 한 지점의 값만 안다면은 요 값도 알 수 있다. 요 값은 뭐
요걸 A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예, B만큼 확대시켜주면 되겠죠. 자, 요게 반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하고요. 반력을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단력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봅시다. 전단력. 우리가 만약에 이 지점, 여기 요 지점을 C라고 합시다. C 지점의 전단력에 관한 영향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전단력은 어떻게 되냐면 전단력의 양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전단력의 양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계 방향, 물체를 근간으로 중심으로 시계 방향.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C점에서의 전단력에 대한 영향선을 그려주면은 전단력을 해방시켜 줍니다. 어떻게 해방시켜줘요? 보면은 여기에 C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했을 때 그러면은 전단력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C점에서의 전단력은 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풀어주는데, 예? 그런데 이 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왼쪽 물체에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고 이 물체에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힘의 평형이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얘 관점에서는 얘가 플러스야. 시계 방향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C점이면은, 근데 그 옆에 물건으로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지.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힘의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물체로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지. 그래서 요 내려가는 힘하고 올라가는 힘이 평형을 이루지. 그래서 C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구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얘를 풀어주고 하중을 가해주는데, 얘가 풀어줬더니 얘가 롤러가 됐잖아요. 풀어줬더니 얘가 밑으로 쳐지고요. 얘는 위로 올려봤더니 이렇게 쳐지더라. 형상을 보면은 전단형에 대한 영향선 형상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값 하나만 알면은 요거는 삼각형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전단력 값이 아니 1 하중이 1이 여기에 있을 때 시점에서의 전단력을 구하게 되면은 힘의 평형 방정식 여차여차 해가지고 보면은 요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단력 값을 구할 수 있고, 아니면은 봅시다. 가운데 지점에서 1이 작용한다. 가운데 지점이 C라고 합시다. C라고 했을 때 형님과 아우가 각각 0.5씩 반력이 생기죠? 오케이. 0.5에다가 요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은 요 거리가 전체 길이가 뭐 4m라고 합시다. 그러면 길이 2m, 2m씩 반반씩 나누죠? 2m, 2m 나누고 필요 없고 요 놈의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은 요 왼쪽 면에 자유물체를 그려보면은 여기 반력이 0.5가 생겼고 여기에서의 전단력 값은 0.5가 되는 거죠. 힘의 평형 방정식, 수직 방향 힘의 평형 방정식. 그러니까 요 놈의 값은 0.5고 요 놈의 값도 나중에 0.5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은 1이 되는 거죠. 1이 돼요. 네. 1이라는 값을 굉장히 영양선에서는 중요한 값들이에요. 좀 전에 반력에서도 1이 됐죠? 여기에 1이 됐잖아요. 여기도 1이 됐고 여기도 합치니까 1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전단력에 대한 영향선을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지점에 대한 영향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됐고요. 이 지점에 대한 영향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왜 밑으로 움직이려 하는데 얘가 붙잡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 형상이. 얘는 위로 쭉 올라가는 거지. 그지? 쭉 올라갑니다. 형상을 처음에는 머리 끄덕끄덕 자기가 직접 그려봐야 돼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보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휨 모멘트입니다. 휨 모멘트는 그 지점, C라는 지점에서의 휨 모멘트, 양의 휨 모멘트는 플러스 값은 이렇게 가해주는 게
힘 모멘트고 그 옆에 물건으로 봤을 때는 힘의 평형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가해주고 그래서 두 힘이 같아지고요. 오른쪽에 봤을 때는 요게 같은 힘의 평형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C점에서의 휨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 C점에 휨 모멘트에서 발생하는 것은 회전이잖아요. 모멘트에서 발생하는 것은 회전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게. 풀어주는 것은 내부 힌지가 되죠. 내부 힌지가 되고 내부 힌지를 이런 방향에 풀어주면 얘가 위로 볼록 올라가죠. 힌지가 발생했고요. 이런 형상입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얼마냐라는 것은 위에다가 2를 가해줘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발력이 0.5, 0.5가 생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m니까 2 곱하기 0.5는 1이죠. 그럼 요 길이는 1 이렇게 씁니다. 전단력과 발력은 그 크기가 1인 되는데 만약에 이 길이가 만약에 5m다 그러면은 이게 10이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아, 여기 0.5니까 5m다 그러면 0.5 곱하기 여기가 5m다 그러면은 2.5가 되네요. 전단력 같은 휨 모멘트 같은 경우 이 값이 1이 아니다. 항상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점에 대한 영향선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는데 얘가 막혀서 돌아가지 않지. 짝대기니까 직선이니까 얘는 돌아갑니다. 뮬러 브레슬로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봤어요. 얘를 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민보가 있어요. 내민보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자유물체도를 그려봤습니다. 자유물체도 FBD. 자, 다시 녹화하고 자유물체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자유롭게 물체를 만들고 지점을 발력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외부 하중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얘가 도망다니지 않게, 떠다니지 않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VB에 대한 영향선을 구하면은, 발력에 대한 영향선을 구하면은 위로 발력만큼 올려주는 거죠. 풀어줘가지고. 좀 전에 뮬러 브레슬라우 해가지고 그 크기를 먼저 구하고 요 1을 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삼각형의 닮은 꼴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VD, D점에서의 발력값에 관한 혹은 전단력에 관한 영향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D점을 풀어주면은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요게 1이 되는 거죠. 요걸 구하고 나머지는 삼각형의 닮은 꼴로 구하고요. VC, C점에서의 영향선을 구하라, 전단력에 대한 영향선을 구하라 하면은 얘는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얘는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동하지 못하고 얘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회전할 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합치게 되면은 1이 되는 거죠. 자, 모멘트 C에 대한 영향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회전을 시켜주면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삐룩 올라가죠. 근데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1이 아니다. 보통. 근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한다? 예, 자유물체도에서 단위 하중 1을 가해주게 되면은 양쪽의 발력은 0.5가 생기고 0.5 곱하기 요 사이의 거리 몇 미터죠? 4미터 하니까 4 곱하기 0.5 요게 4미터잖아요. 그죠? 곱하기 0.5는 2가 되는 거죠. 나머지 값들은 삼각형의 법칙으로 닮은 꼴로 풀어준다. 자, 응용 다시 들어갑니다. 네, 조금 더 복잡한 문제예요. 자, 다음과 같이 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정 구조물이냐 부정정 구조물이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골치 아파해요. 정정 구조물은
힘의 평형 방정식, 세 가지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뭐의 합이냐면은, 외팔보와 단순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힌지, 내부 힌지든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 하중이 작용할 때 반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반력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반력이 압축되는 거죠. 무겁잖아. 압축되고 있지. 요것도 이 지점을 압축하는 걸로 내려옵니다. 근데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 1이 작용하게 된다면 가운데 요 반력의 크기는 0.5고 0.5가 그대로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작용해서 얘의 처짐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이 친구의 처짐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처지는 형상들을 하는 거예요. 정정 구조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 정정 구조물일 때는 어떻게 된다? 영양선은 직선이다. 왜냐하면 변형 형상 자체가 직선이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뭐를 구하라? C점에서의 전단력에 관한 영양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C점을 해방시켜줬어요. 전단력에 대해서 해방시켜줬습니다. 해방시켜줬더니 직선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고정되어 있어서 못 움직이고요. 이 친구는 위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여기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상이 됩니다. 변형 형상이. 그다음 이 크기의 값은 보통 1이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불안하면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 C점, 모멘트 C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모멘트 C라는 것은 이러한 힘 모멘트를 가해준 거죠. 해방을 시켜줬어요. 일단 얘는 안 돌아가고 얘는 돌아가 버리더라. 이런 식으로. 요 크기의 값은 여기에 1이란 하중을 가해주고 여기다 1이란 하중을 가해줬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모멘트겠죠. 한번 구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C점에서의 모멘트 값은 여기서 1을 가해주게 되면은 반력이 1이 생기고요. 여기서 1이 생기고 1 곱하기 4 하면은 모멘트 값이 4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요놈만 합시다. 요놈만 띄어서 하면은 1 곱하기 2가 되겠죠. 요놈만 띄어서 자유물 채도를 그려요. 1이 작용할 때 요게 왜 2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가운데 1이 작용할 때 자유물 채도를 그리면은 내력은 1이고요. C점에서. 그 다음 모멘트 값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모멘트 값이 생기고 이 모멘트 값은 1 곱하기 요 거리가 2니까 2를 곱해주면은 2가 된다. 하지만 얘 물체로 봤을 때는 밑으로 볼록하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가 된다. 플러스는 요게 플러스잖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물체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양선을 보는데 영양선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선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만약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등분포 하중이 라이브 로드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하중을 여기다 모멘트 값을 구할 때 하중을 여기다 작용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놈이 하중이 1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다 등분포 시켜줘요. 그러면 요 등분포 시켜준 것하고 요놈하고 곱해주는 거죠. 이동하중이 작용할 때 왜 이동하중을 이까지 다 작용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영양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놈뿐이 없으니까 여기에 아무리 하중이 작용한다 그래도 C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C점을 설계하는 데는 하중이 여기에 작용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해주는 거? 그러면 C점을 설계하고자 할 때
만약에 이동 하중이 있어요. 이동 하중을 어디다 가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했을 때 시점의 모멘트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자 해요. 그럼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과 같은 이동 하중이 있다고 했을 때 시점을 설계하고자 해요. 시점, 현재 우리가 시점을 설계하고자 할 때 하중이, 이동 하중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봤자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모멘트 빵, 뭐 다른 것 빵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중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다. 라고 하면 시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 값은 20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값은 0이고요. 40이라는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값은 1일 때 1을 발생시켰으니까 40일 때는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40이 되니까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마이너스 80 킬로뉴턴 미터가 되겠지. 1일 때 1을 발생시켰으니까 40일 때는 이만큼 배수만큼 발생시켜야지.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런 이동 하중이 작용할 때 그 VC max 시점에서의 최대 전단력 값은 요놈 곱하기 요놈 그 다음에 요놈 곱하기 요놈이에요. 전단력 값은. 그리고 최대 모멘트 값은 요놈 곱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수식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모멘트에 대해서도 요놈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 나왔다. 그럼 이놈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 나왔다. 전단력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여러분들 이제 활용을 계속 해야 되는데 최대 전단력 값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 최대 전단력 값은 요놈 더하기 요놈인데요. 최대 전단력 값은 전단력에 관한 영향선 곱하기 등분포 하중을 한 값은 요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 하중 곱하기 전단력 곱한 값은 요놈이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서는 어떻게 등분포 하중이 전체로 다 작용한다고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부위만 작용시켰다. 최악의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등분포 하중 그 다음 집중 하중에 대해서는 최대 위치가 어디 있는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그걸 구하다 보니까 하는데 하중 위치를 잘 구해야 돼요. 차량의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차량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냥 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구했을 뿐이지. 자, 레포트는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따로 골라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LM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